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1720선을 넘긴 이후에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에 재료가 노출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지만 9주 연속 상승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것 역시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인데요. 옵션 만기일을 맞아서 수급 주체들이 급격하게 매수 또는 매도를 하고 있지 않은 점 역시 오늘 좀 수급 상황을 주춤하게 만드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함께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장중에 추첨을 통해서 3분 정도에게는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 분석과 함께 현재 최고 유망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를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백룡순천님을 오늘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백룡순천님. 네. 비관이라는 것이요. 예. 실패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는 들어있지만 성공하는 사람 중에 700가지 습관 중에는 없다고 합니다. 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오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날로 좀 지정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백룡수님. 네네. 백룡수님만의 성공하는 습관 있을까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 제가 굳이 꼽는다면, 성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글로 쓰는 습관, 어떤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요. 글로 쓰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한 10배는 높아진다고 하니까 항상 내가 오늘 할 일 또는 너무 멀리 잡지 마시고 가까이 잡으셔가지고 자그마한 성공이라도 해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신다면 그런 것이 모여서 큰 성공을 이루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항상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100명이면 전부 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일단 긍정적으로 가져야 되고요. 누군가 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고 아무도 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일단은 좀 메모를 해가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은지 체크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현재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4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72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1720선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6거래일 만에 하락세고요. 그리스 악재와 미국의 2월 소비자 신용급감의 영향으로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서 오늘 코스피 역시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개장 직후에 1720선을 위협받기도 했지만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4포인트 하락한 1722선에서 1720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510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시장은 퇴출 쇼크에서 벗어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 매수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하락에 코스피가 약세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상승 출발 이후에 510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0.7포인트가량 상승한 511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볼게요. 네,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만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961억 원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벌써 20거래일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3월 이후에 누적 순매수 규모는 7조 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170억 원, 기관 쪽에서는 902억 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이 매수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34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21억 원, 기관 쪽에서는 24억 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오늘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역시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거래일간 조정을 받았었고 오늘도 역시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85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포스코 역시 1% 정도 조정받고 있고요. 현대차가 1.5% 하락하면서 12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3만 원을 찍고 사흘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계 창고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한국전력, 신한지주, KB금융 모두 일제히 하락하면서 1위부터 6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내리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대형 금융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이 본격화됐지만 강력한 인수 후보였던 KB금융이 미연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양사의 주가가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밖에 현대중공업과 LG화학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LG전자가 소폭 오르고 있고요. 그 밖에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도 역시 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IT 대형주들이 어제는 일제히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흘 만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계 창구로부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모비스는 1.5% 오르고 있습니다. 기아차 역시 오늘 소폭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기아차에도 외국계 매수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강하죠. 서울반도체는 보합권 내에 있고요. 셀트리온, SK브로드밴드, 태용 모두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태용이 중국 풍력업체와 풍력발전 부품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3거래일째 오르고 있는데요. 태용은 1.6%, 8% 상승한 75,700원 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코 ICT 역시 0.2% 오른 9,000원 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약보합권에 들어서 있고 코스닥은 510선은 비교적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이 시각 시장 상황부터 좀 분석을 해볼게요, 박명수님. 네네. 예, 일단 그동안 어닝 시즌이 돌입하면서 실적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나 이런 그 조정 기간은 오히려 그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기관이 연일 팔고 있지만 이것은 뭐 펀드 환매에 따른 물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팔고 싶지 않아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향후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것에 대비해서 정말 연일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런 매수 강도가 계속 이어질 거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현재 현대차라든가 하이닉스 또는 주도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삼성전자 물론 눌림목 조정을 받지만 눌림목이 아주 약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눌림목 기회를 노리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순환매가 돌면서 증권주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장세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동안 퇴출 공포로 계속 하락을 했던 그런 코스닥 관련주들도 이제는 그런 공포 심리가 좀 제거가 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좀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그동안 좀 지수가 1700을 안착을 하면서 이제 또 고점이 아닌가 인식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대형주들이 역사적 고점을 이미 뚫어놨기 때문에 향후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조정 기간을 지수의 조정 기간이 그렇게 지수가 큰 폭으로 조정받지 않는 모습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의 무게를 두고 접근하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대형주들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해본다면 괜찮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흘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업종별 등락률,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소형주보다는 소형주가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통신업종이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몇몇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종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전기전자업종은 오늘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 하이닉스 역시 소폭 오름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조정을 받지만 몇몇 종목들의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서 전기전자업종에는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오늘 이어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업종들, 특징 테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상승 업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업종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몇몇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도 비교적 강하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흘 만에 반등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징 테마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철도 관련주들이 철도망 확충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밖에 4대강 관련주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의 4대강 사업 의지가 재차 확인되면서 관련주들의 이틀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자원 관련주들도 오늘 강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나흘 만에 반등을 하고 있고요. 웅진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틀째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 특징 테마들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명수사님, 특징주들이 있으면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특징주라고 볼 수 있으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좀 하락폭이 좀 약하다는 점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흐름이 좋을 거로 예상되고요. 특히 주목하실 종목은 현대건설이 그동안 계속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한 2% 이상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건설주 대장주로서 뭔가 좀 전환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시장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좀 힘드셨다면 이제부터는 좀 공략을 좀 준비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이 건설주 중에서 업종 1위 종목은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한 테마주 중에서는 철도 관련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히 부산산업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철도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 향후 주목을 받을 거로 예상되지만 그러나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 수자원 관련주 중에서 오늘 하이스트리 다시 하루 이틀 조정 후에 바로 상한가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물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로 생각되고 그러나 좀 소형주들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대형주도 같은 흐름으로 조금 소형주를 앞세우고 간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런 강한 상승 테마군에 속하는 그런 종목 쪽에서 대형주를 좀 공략을 해보는 이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증권업종에서는 오늘 SK증권이 좀 강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도주와 소외주 사이의 갭 메우기가 이제는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점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며칠간은 당분간은 대형주 위주로만 좀 살펴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아무래도 지수가 1700 이상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꺾이지 않았다고 보고요. 대형주에서 주도주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이런 종목들 눌림목 들어오는 구간이 오히려 저점 매수 찬스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무래도 상승폭은 지금 주도주 쪽이 훨씬 클 거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보시고 또 하방 경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는 상황에서는 대형주를 계속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대형주가 가기 시작하면 또 중소형주들은 조정을 받는 양상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계속 엇박자로 타시게 되면 굉장히 좀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놓치지 말자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은 증권주 중에서 SK증권을 관심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습니다. SK증권 왜 관심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는지 좀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예, 항상 어떤 업종에 있으면 가장 강한 종목이 있는데요. 증권주 중에서는 지금 SK증권이 가장 강한 움직임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바닥권을 탈출하는 게 아닌가 생각돼서 HMC 증권도 좋긴 하지만 SK증권이 아무래도 주가가 싸기 때문에 이쪽에 좀 관심이 좀 증폭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오랜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조정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바닥을 잡고요. 강하게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그런 흐름은 향후 상승 랠리가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지점은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추세 라인을 오늘 강하게 돌파해 준다면 넘어가는 그런 첫날이기 때문에 이런 날은 조금 다른 종목 보시기보다는 거래량도 충분히 일어나고 또 강한 상승을 현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직전 고점인 2,8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해 줄 거로 예상이 되고 장기적인 그런 지수 흐름이 아마 좋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3,000원대도 도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2,470원인데요. 이런 가격대에서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지지 라인은 최근에 3중 바닥, 다중 바닥을 이룩했던 가격대가 2,3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2,300원을 지지 라인으로 설정을 해보고요.
그 공략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뭐 증권업종은 아무래도 그 전체적인 장이 좋아지면 그 실적이 호전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좀 관심을 갖고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증권업종 중에서도 SK증권 현재 한 2,47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정도 매수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800원 정도로 주셨고요. 그리고 단기 손절가는 2,300원 정도로 주셨습니다. 자, 백명수사님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자, 이번 시간은 날로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시간이죠. 백명수사님의 현명한 투자 조언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백명수사님, 오늘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예정이세요? 예, 그 아무도 관심이 없는 황무지에서 예. 대박의 싹이 자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는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쪽에 가면 사실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게 없다고 하죠. 그것처럼 가보면 별로 먹을 게 없는데요. 최근에 그 제가 철도 테마의 그 숨은 진주로 말씀드린 부산 산업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듯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쪽에 미리 들어가서 선취매를 해놓는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자면 너무 단기적으로는 접근을 하기보다는 좋은 종목을 발굴했다면 엉덩이에 깔고 앉자 이 말씀을 드리고 오래 가져가야 결국은 그 수익을 다 드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누구나 발굴할 수 있지만 그걸 오래 가져가는 습관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가져가지 못해서 큰 수익을 못 낸다는 점,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그 우리가 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런 황무지 이런 쪽을 역발상 전략으로 공략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좋은 종목은 엉덩이에 깔고 가자, 깔고 앉으면서 가자라는 재미있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만큼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오래 들고 가야지 큰 수익을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겠죠. 오늘 백명수사님의 현명한 투자 조언은 아무도 관심 없는 황무지에서 대박의 싹이 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백명수사님께 현명한 투자 조언 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현재까지 아시아 증시 상황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이틀째 하락으로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주변국 아시아 증시 역시 오늘 소폭의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일본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기존의 0.1%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저금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이 실리면서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약세 출발한 이후에 현재 0.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소폭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그밖에 항생지수와 홍콩 H지수도 0.4%, 0.6% 정도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1% 이상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밖에 증시들도 오늘은 소폭 상승과 하락을 하고 있을 뿐 두드러지는 종목들, 업종들 그리고 나라의 증시는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으로 갑니다. 우성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가 오늘 하락 출발한 이후에 소폭 또 하락폭을 늘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79% 하락한 11,203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미 증시의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일본 오늘 시작 전 발표가 있었던 주요 지표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계속적인 상승 추세장을 이끌어왔던 만큼 시장에서의 차익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 이러한 흐름을 받으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약세장으로 갈지 여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일본의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아직까지 시장에서의 큰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는 만큼 계속적인 기준금리 동결 속에서 디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계속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확률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4월 이러한 흐름을 받으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오늘 장전 발표에 있었던 경상수지의 흑자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냈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29.6% 증가로 나타나면서 예상치였던 42.8%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2월 기계수주 또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 보이면서
이러한 일본 경제 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2월 기계 수주 또한 마이너스 5.4% 감소하면서 예상치였던 3.7% 증가보다 큰 폭으로 하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하지만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도 하방 경직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주들이 어제 강한 모습 보이면서 시장의 지수의 하락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본 또한 이제 금융주들과 그리고 내수 관련주들의 강세가 예상되면 내수 관련주들이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중국 증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역시 소폭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지금 중국 본토 지수 움직임 계속 오늘은 이제 약보합권의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23% 하락한 3,140점, 98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의 강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지 못하는 가운데 간망장세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간망 심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중앙은행에서 7주 연속 자금을 순회수하는 모습 보이면서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600억 위안의 1년물과 800억 위안의 800억 위안의 한미조건부 채권을 발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자금을 순회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을 줄여 나가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이 시장에서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한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할 시 금리 인상 시기를 고려하겠다라는 언급도 안 나오면서 올 2분기에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 이야기들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중앙은행에서 올 2분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언급이 직접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계속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제 나올 건지에 대한 촉각이 계속적으로 관심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 이러한 간망 심리 속에서 혼조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 그리고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상해 종합주가지수 3,150선 내외의 혼조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성재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현재 아시아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테마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죠. 설교 소장의 대박주 찾기를 이어갑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를 빛내주시는 또 한 분의 전문가 하이리스증권 방송의 설교 소장님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 소장님. 네네. 코스피가 1720선은 지켜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늘 소폭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옵션 만기를 맞기는 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선물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세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장 이번 주 들어오면서 예, 오늘 물론 만기일입니다만은 이번 주 들어오면서 원래 보통 보면은 만기 주가 도래되면은 보통 좀 주가의 변동성이 좀 심화가 되면서 장중 등락폭이 좀 가셔야되죠. 그런데 이번 주 들어오면서 만기일주 들어오면서 가만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지켜보시게 되면은 큰 변동성이 없이 무난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이번 주에 유입된 프로그램 순매수 규모가 약 한 8,300억 정도가 규모가 되는데 이 8,300억 정도가 이제 하나의 오늘 만기를 맞이해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변동성은 강화되지는 않게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물론 옵션 만기일에는 매도 우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 규모는 제가 봤을 때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특히 매수 차익 잔고도 5천억 원 정도 안팎으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그 대량 청산한다는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다.
별로 낮다,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합성 선물 포지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태진 포지션도 선물이나 옵션 쪽에 포지션도 봤을 때 뭐 그 정도 물량, 약 한 900억 정도의 물량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지금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세가 가담이 되고 있지만은 선물 쪽에서 좀 다소 또 소폭 또 매도도 나옵니다만은 양호한 흐름이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았는데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 수장님께서 오늘 장에서 관심 갖고 보시는 종목 있다면 한 종목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오늘 장은 여러분들 그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일단 장 초반 출발이 거래소 시장은 일단 소폭 하락 약 5포인트 빠지면서 출발이 되면서 지금 양봉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강보합 출발을 해서 상당히 지금 갭상승 출발해서 상당히 지금 좋은 모양새가 3일째 연속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4일 전이죠. 4일 전에 급락을 시키면서 아래 꼬리를 달아줬던 부분이 코스닥에서도 어느 정도 마지막 저점 바닥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일단 예측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코스닥 장세도 어느 정도 오지 않을까 일단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만큼은 코스닥 시장 쪽보다는 거래소 시장 쪽을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대형주 위주의 주도주 매매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면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을 한번 매수해서 들고 가시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고 계시는 종목입니다. 이 하이닉스가 지금 이틀간의 조정을 받았죠. 음봉으로 빼면서 이틀간의 조정을 거치고 11선을 지지해주면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삼성전기라든지 삼성테크인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종목이죠. 뭐 이러한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러한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IT주가 어느 정도 며칠간의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 번 더 재차 상승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린다. 그렇다면 다음 주 증시 전망이 좋다고 본다면 계속해서 이 주도주가 치고 나가는 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짓을 본다면은 하이닉스는 지금 딱 눌림목 오늘 매수 구간이 맞지 않을까. 주도주는 계속 치고 갑니다. 계속 치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이닉스 와 이건 너무 많이 올랐는 거 아닌가.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더 갑니다. 물론 실적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많이 되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올라가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더 갑니다. 더 2분기 실적도 더 좋아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눌림목 구간에서는 반드시 매수를 하시는 것이 맞고요. 특히 우리 지금 VIP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현대모비스를 14만 9천 원에 추천을 드려가지고 자동차도 주도주죠. 그래서 지금 약 10%의 고수익을 지금 누리면서 계속 제가 홀딩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반드시 이 하이닉스는 이렇게 눌림목을 형성해 줄 때 오늘 매수 포인트를 찾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매수가는 27,500원에서 27,500원에서 27,800원까지 이렇게 매수 구간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목표가는 3만원을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짧게 26,800원까지 보겠습니다. 26,800원까지 보고 여러분들 오늘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현재 한 27,8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7,500원에서 27,600원 사이 매수해 보라는 말씀 주셨고 800원 사이에서 그리고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27,000원 정도로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서 소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하이리스증권 방송의 설교 소장님 연결해서 오늘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종목 중에서 저희가 거의 뭐 대부분의 종목들을 해결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뭔지 또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종목들을 갖고 문의를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금호석유를 문의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7,000원이시고 50% 정도를 들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닉네임 파란팬님께서 보내셨는데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고요. 또 네. 그룹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소식에 오늘 네.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금호석유는 그룹 리스크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눌렸었다고 보고요. 특히 그 합성고무 쪽에서 세계 1위 업체고 또한 올해 실적이 대폭 호전될 거로 예상되는데 회사 측에서는 뭐 3조 2천억의 매출액에 이 영업이익 목표를 2,600억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1분기의 실적을 봤을 때 거기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이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주가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특히 그 재무구조상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된다면 주가의 상승 탄력은 더 붙을 수 있다. 그런 점을 보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직전의 고점대를 갭으로 돌파하면서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충분히 올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27,000원에 매수하셔서 파란팬님 갖고 계신데요. 보유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사실 조금 올랐을 때 한 1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매도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었지만 좋은 주식은 엉덩이를 깔고 눌러 앉자 이 말씀을 드리고 현재 그 금호석유는 새로운 회사로 다시 탄생하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4만 원 정도 4만 지난해 7월에 41,650원까지 간 적이 있는데요. 자, 널찍하게 이 정도까지 보고 길게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다면 현재 35,000원 부근 지난 8월 그 매물권이 있는 자리에서 저항을 받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한 35,000원 정도를 보시고 좀 중장기로 보신다면 4만 원 정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보유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쭉 가져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종목은 깔고 앉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또 한 번 주셨는데요. 금호석유 목표가는 35,000원에서 길게는 4만 원까지 두셨으니까요. 좀 더 들고 가신다면 고수익 올리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종목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닉네임 옥수수님께서요. 한전 KPS를 사셨다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비중이 35% 정도 있으시고 매수가는 48,700원 정도에 사셨다고 합니다. 예, 뭐 한전 KPS는 그 원자력 관련해서 독보적인 그런 그 위치에 있는 회사입니다. 한전 계열사고요. 특히 그 발전 관련해서 그 정비 시장의 80%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원전에서는 100%를 전담하고 있는 그런 전문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회사는 장래 성장성은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그 옥수수님이 사신 가격은 48,700원. 아주 그 눌림목에서 제대로 잘 사셨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현재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 단기적으로는 55,000원을 저항 라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한동안에는 뚫기 어렵기 때문에 55,000원 정도를 단기적인 목표로 보시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그 원전 수주를 국가적인 그런 정책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향후 뭐 2배, 3배도 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흐름이 나올 거다. 뭐 10만 원 이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뭐 이런 그 좋은 구간에 사셨다면 매수가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일만 없다면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 눌림목이 거의 완성된 구간이기 때문에 좀 한전 KPS를 사고 싶었던 분들은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48,7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눌림목 구간에서 참 잘 사셨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목표가를 55,000원 정도 잡아주셨으니까 이때까지 들고 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한전 KPS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한 49,5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받아보겠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5924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에피밸리 앞으로 주가 흐름이 궁금하시다고요. 문자를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1,000원이시고 비중은 20% 들고 있으시다고 했는데요. 반등을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건지 여쭈셨네요. 예, 예. 저도 에피밸리는 정말 조금 약간 자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대주주 지분이 그 지분율이 14%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배 구조가 취약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 회사가 중국에 7천억 규모의 투자를 해서
그 LED 관련해서 그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목해야 될 회사로 볼 수 있는데요. LED 쪽에 구조 조정을 하면서 그 아주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향후 조금 도전적으로 보신다면 크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런 재무적인 문제가 약간씩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살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최근에는 그 부채 비율을 굉장히 많이 줄이면서 그런 부분도 약간 해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피밸리 현재 구간에서 일단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지 라인을 꼭 다시 설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현재 1,600원 최근에 저점 라인을 기록했던 가격인데요. 자, 이 가격을 깨서는 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고 2,100원에 사셔서 다소 비싸게 샀지만 그 최근에 하락하면서도 아래 거래를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없죠. 이 얘기는 사가지고 안 팔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1,600원을 지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지한다고 보시고 보유 전략이 좋겠고요. 직전에 그 대량 거래가 터진 지점 여기는 좀 넘어가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2,200~300원의 그 중장기 목표를 가지시고요. 회사가 그 LED 그 관련해서 그 구조조정을 하면서 도약할 거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을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뭐 매도하실 필요가 없겠죠.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을 선정할 때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면 좀 위험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저희가 IMF를 겪으면서 네. 대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그 당시 굉장히 높아서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대부분 부채 비율이 100% 미만입니다. 그 얘기는 사실 회사에서 그 자본을 쌓아놓고 투자를 안 한다는 거니까 뭐 꼭 좋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적당한 부채 비율을 유지하는 게 그 공격적인 면에서는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뭐 3배 이상 간다면 좀 위험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100%대 있다, 아마 200% 밑에 있다 그러면 좀 안정적인 회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 미만 정도에 있으면 안정적인 회사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의 닉네임을 가지신 분은 따뜻한 주식이라는 분이신데요. 성광밴드를 사셨습니다. 27,400원에 사셨는데 너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무섭다고요. 백명수천님께 따뜻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달라고 여쭤주셨네요. 예, 뭐 네. 성광밴드는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종목이고요. 다만 지금 2008년도에 실적이 피크를 기록하고요. 주가가 좀 조정세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다만 성광밴드는 그 원전 관련해서 또는 이런 플랜트를 최근에 그 건설업체에서 계속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그 관이음새 부분에서 굉장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4분기에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저하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1, 4분기 실적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동안에는 영업이익률이 24%대에 육박했었지만 지난 4분기 영업이익률 보면 두 자릿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빠졌나 이 점이 아마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차트를 보시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다시 그 저점을 기록을 하면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뭐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실적이 대폭 호전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런 원전 플랜트라든가 중동에서 그 오일머니가 계속 이런 플랜트를 계속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은 석유가 없는 시대, 포스트 석유 시대를 대비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향후 플랜트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광밴드는 꾸준한 실적을 보이면서 성장할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목표가는 뭐 역사적 고점을 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사적 고점은 지금 38,000원 정도니까요. 길게 보신다면 이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한 주식님 목표가를 한 38,000원 정도 주셨으니까요. 좀 더 길게 들고 가보시면 고수익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조선선제입니다. 17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 그리고 롤러코스터 행보. 참 많은 분들이 위험할 수도 있겠고 또 고수익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휴대폰 뒷자리 8856님께서 조선선제가 무섭다고요. 진단을 물어오셨습니다. 매수가 비중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네. 매수가가 16만 5천 원이시고요.
비중이 예. 없으시네요. 16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예, 사실 네. 뭐 조선선제 뭐 바닥에서 사셨다면 뭐 누구나 가져가 볼 만한 그런 회사인데요. 조선선제는 사실 그 조선선제에서 분할된 회사입니다. CS홀딩스랑 원래 조선선제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조선선제가 그 CS홀딩스와 그 인적 분할이 되면서 그 다른 회사로 다시 재상장이 됐는데요. 그렇게 상장되면서 자본금 6억 그리고 액면 분할을 하면서 갑자기 착시 효과를 일으켜서 주가가 싼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동 물량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동 물량이 급격히 부족하고 또 주가도 싸 보이기 때문에 강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17일 연속 상한가에 진입하고 또 이틀 조정받다가 9일 연속 다시 상한가 가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투자자분들이 항상 왜 올랐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이제는 과도하게 주가에 그 형성이 돼 있다. 그동안 올라왔던 힘으로 올라왔었지만 너무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는 점에서 즉시 매도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런 무서운 주식은 하지 마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내가 두 다리 뻗고 쭉 잘 수 있는 종목으로 사두시고 뭐 볼일 보시고 하셔도 되는 그런 종목으로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빨리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사시게 되는데요. 이런 종목은 그냥 멀리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져봐서 그 가치보다도 저평가된 게 맞다. 이런 확신이 들 때만 한번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선선제는 좀 매수가에서 밀려서 아쉽지만 그 아쉬움을 너무 본전할 때 기다리다가 놓치지 마시고 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6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 12만 9,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정도에서 손절하시는 게 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는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은 1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계속돼서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백용수님과 함께 문자 종목 상담까지 마쳤고요. 이어서 증시전략센터를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께 비타민 드리는 시간입니다. 비타민 퀴즈 시간인데요. 자, 먼저 어제 비타민 퀴즈가 뭐였냐면요. 나만의 종목 선정 방법은 네모다라는 게 문제였고요. 또 네모에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주간식 퀴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비타민 퀴즈 문제 나가니까 화면 보시죠. 네, 오늘의 비타민 퀴즈입니다.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모이다.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만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생각하는 돈을 잘 버는 세 가지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첫째,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법. 두 번째,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찾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돈 버는 방법을 샵 5588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궁금하신 종목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친절한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3부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당첨자 3분께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